안녕하세요. 강태성입니다. 월요 대상경주 분석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분석할 방송은 3세 최강 안마를 가리는 코리안 오크스에 출전하는 마필들을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방송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리안 오크스는 지금 현재 총 17두가 입상 출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16두만 출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 9두, 부산 8두 이렇게 출전 등록이 되어 있는데 8두 출전을 한다면은 결국은 서울에서 한 마필이 잘릴 수밖에 없습니다. 출전을 못할 수밖에 없는데 6회 상금이 가장 적은 마필이 5,400만 원의 이 해운대 갈매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마필들이 출전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해운대 갈매기는 출전이 좀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코리안 오크스는 55km 동일 부종을 달고 뛰며 1800m 경주입니다. 서울의 1차 등록에서는 이 장비 무지개와 원더풀 위크가 1차 등록을 했지만은 이 두 마필이 2차 등록에선 빠졌습니다. 그리고 부산 8두, 서울 9두 설명을 드렸고 해운대 갈매기가 미출전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전반적으로 경주마들의 수준이라고 하죠. 그 수준들 자체가 예년보다는 좀 처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만 보더라도 작년도 그러니까 그리고 재작년도에 출전했던 코리안 오크스에 출전했던 그 경주마들의 경주 능력치에 비해서 올해 출전하는 마필들은 전반적으로 그 능력 자체가 조금은 처지는 모습이고 절대 강자가 없는 혼전도가 상당히 높은 경주입니다. 그렇기에 뭐 인기마들보다는 차라리 여러분들이 노리는 노림수 마필을 놓고 공략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배팅 방법입니다. 출전하는 마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순서는 네이팅 순서입니다. 네이팅이 높은 순서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 파란 마필들은 서울에서 원정을 온 마필입니다. 그리고 검은색으로 표시된 마필들은 부산 마필입니다. 네이팅 75로 가장 높습니다. 이 즐거운 여정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유일하게 2군마입니다. 다른 마필들은 아직까지 상군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2군마이고 스카이 망치와 형제마입니다. 스카이 망치는 스카이 메사의 자마로 단거리에서 상당히 좋은 능력치를 보여주었던 마필이고 그 마필의 형제마이고 다실바 기수가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2세 시즌에 누키 스테이크스에서 2착을 했고 그리고 김해시장배에서 2착을 했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직전 상관 안말 상관 첫 경주인 누나 스테이크스 1600m에서 우승을 거두었던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장에서 가장 많은 인기를 모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마필이고 이 마필의 장점은 안정적인 선입걸음을 보유하고 있다는 마필입니다. 아직까지 어린 마필들이다 보니까는 모래에 대한 약점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이 다수 출전을 하는데 이 마필은 모래에 대한 약점이 없습니다. 다만 직전 이제 누키 스테이크스, 누나 스테이크스에서 우승을 하긴 했지만은 라운 자이언트와 매직 클래스가 서로 경합을 했죠. 비벼버리면서 그 뒤에서 전개를 너무 편하게 풀었습니다. 다실바 기수가 초반 그 포지셔닝에 성공을 하면서 너무 잘 풀었고 그럼에도 막판이 올라오는 나운 포레스트한테 코차로 잡힐 뻔했습니다. 이번에는 직전 누나 스테이크스는 1600이었고 이번에는 1800입니다. 직전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거리가. 그리고 직전 차상 전개로 우승한 거라서 이번에 만약에 게이트가 16두가 출전을 하는데 게이트가 외곽으로 밀리던가 아니면 초반 자리 잡기에 실패를 한다면은 무조건 우승을 장담할 정도의 능력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승 후보 중 한두이고 인게이트가 1800m 거리 특성상 선입 전개를 하기 위해서는 인게이트가 절대적으로 유리한데 인게이트를 부여받으면은 더 유리하다고 할 수가 있고 다만 외곽 게이트를 부여받았을 때는 불안 요소는 분명히 있는 마필입니다. 하지만 우승 후보 중에 한두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마필은 나운 포레스트입니다. 부마는 한센이고 모마는 나운 나리입니다. 임경기수가 기성을 할 예정입니다. 훈련을 담당하고 있는데 2023년도 누나 스테이크스에서 종반 취입을 하면서 코 차이로 졌는데 거리가 조금만 더 길었으면 즐거운 여정을 잡을 뻔했습니다. 이 마필의 장점은 경주마로서의 자질이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주행 자세라든가 주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기수에 대한 수능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누나 스테이크스에서는 최우미에서 외곽 한 3년 사이를 돌며 제법 거리 손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고도 종반 놀라운 추임력을 보여주면서 이착을 했는데, 물론 그 경주는 강력한 인기마였던 이 나온 자이언트와 매직 클래스가 비벼버렸죠. 비비면서 동반 몰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좀 반사 이익이 있었습니다. 추임마들이 선두권이 몰락을 했기 때문에 반사 이익을 본 측면이 있고, 만약에 선두권이 편하게 전개한다면은 아무래도 추임마로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일 주로 흐름, 주로 가벼움 아니면 무거움 요런 거, 그리고 경주 흐름 요런 것들이 입상의 당락을 좀 결정 지을 수 있는 추임마의 숙명이죠. 어쩔 수 없는 마필인데, 어쨌든 직전 경주 보여준 놀라운 탄력이라면 강력한 우승 후보 중 한두인 것은 불변의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마필은 이 닥터 오스카입니다. 최시대 기수가 훈련을 하고 있는데 닥터 패션과 전형제마입니다. 이 닥터 패션은 전형적인 선행마로 단거리 강자죠. 그리고 상위군까지 좀 쉽게 올라간 마필이고, 이대모인 이대모가 니걸에어입니다. 이 니걸에어 같은 경우는 온세미로의 모마입니다. 온세미로 같은 경우는 소죠. 생긴 게 소였습니다. 정말 경주마로서의 체형을 가지고 있지 않은 마필인데, 근데 경주 능력은 놀라운 마필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기고도 상당히 좀 좋은 경주력을 보여주었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나름 혈통적 기대치도 있는 마필이고, 2022년 누키 스테이크스에서 3착을 했고 2022년 경남 도민일보배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직전 누나 스테이크스에서는 졸전을 펼쳤는데, 이 마필은 전형적인 선행마입니다. 선행을 갔을 때 최상위 경주력이 나오는 마필이고, 그리고 선행을 못 갔을 때는 거의 기복을 보이면서 아주 부진한 성적을 거두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선행을 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인게이트가 유리한데, 근데 만약에 선행을 못 가고 외곽에 있는 마필들이 선행을 장악해서 감아서 넘어가 버리면은 내측에 갇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게이트가 양날의 칼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선행을 가면 거리 부담감이 없는 마필이고, 거리 적성도 충분히 나오는 마필이기 때문에 1800에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선행을 못 가는 순간 그대로 포기를 해야 되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래서 선행 장악 여부가 중요한데, 이번에 그렇기 때문에 게이트도 중요하고, 다른 마필들, 그러니까 상대 선행마들의 게이트도 중요하고, 조금은 좀 수동적인 입장입니다. 선행을 간다는 전제 가 있다면은 좀 세게 봐줄 수 있는 마필이긴 하지만, 선행을 가기 좀 힘든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좀 약하게 봅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마필은 나운더 퀄리티입니다. 혈통적 기대치가 상당히 큰 마필이죠. 머스킨맨과 토미켄 스프링의 자마입니다. 최범맨 기수가 훈련을 하고 있고, 이 토미켄 스프링 전형제마이죠. 전형제마로는 지금 현재 최강의 경주력을 보여주고 있는 나운더 스퍼트가 있습니다. 올해 뚝섬배에서 우승을 했고, 경남지사배에서도 우승을 했습니다. 2000m까지 우승을 했고, 그리고 코리안 오커스, 작년 코리안 오커스에서는 2착을 했습니다. 나운 터퍼맨 같은 경우는 2020년도 코리안 더비에서 2착을 했고, 형제마들이 다 클래식 클래식 경주에서 강점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혈통적으로 클래식 거리에 강점이 있는 마필이고, 3연승을 달리고, 그 3연승을 하는 경주 과정에서 경주를 뛰면 뛸수록 마필이 세졌습니다. 세진 모습을 보였는데, 직전 스포츠 서울배에는 물론 순말 강자들과 뛰긴 했지만은, 선두 공략 후 직선 완전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며 12착으로 부진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직전 경주 편성이 강했다고는 하지만 너무 부진했어요. 최근 포텐이 터지면서 경주력 신상세가 상당히 좋았던 마필인데, 직전 스포츠 서울배는 외곽에서 따라갔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번 경주 게이트만 적당하다면 선행을 갈 가능성이 높고, 선행을 간다면 최상위 경주력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승 후보 중에 한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혈통적 기대치가 상당히 큰 마필입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마필은 군 매직입니다. 매니피의 마지막 자마군입니다. 신윤석 기수가 기성을 할 예정이고 복속률 100%입니다. 5전 3승 2착 2번으로 복속률 100%를 이어가고 있는 신유의 준족이라고 할 수가 있고 순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 선임 모두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개를 능동적으로 풀 수 있다는 것이 강점이고 그래도 모래를 맞았을 때보다 모래를 안 맞았을 때 최상의 경주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래를 맞고도 어느 정도 경주력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모래를 피한다면 100%의 경주 능력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모래를 맞았을 때는 이 100%의 경주 능력보다는 조금 처지는 한 9, 80% 정도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조금은 흠입니다. 근데 앞에는 가기 힘든 편성이고 선입 싸움을 해야 되는데 페이스 소화 능력은 있습니다. 최근 2연승도 이 선두 공략해서 거둔 성적입니다. 빠른 마필이 많아서 선입 전개를 해야 되고 직전 경주 이제 이번 코리안 오커스를 대비해서 1600 경주에 출전을 하면서 거리 적응력도 어느 정도 키우는 모습입니다. 매니피 자마치고는 지금까지 현재 성공한 매니피 자마들은 흔히 하는 500km대 당당한 체격이었고 500km가 안 되면서 성공한 마필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1군까지 올라간 마필들 매니피 자마들 중에서 1군까지 올라간 마필들을 살펴보면 거의 99%가 500km대의 체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조금 작은 것이 흠이긴 하지만 이번에는 코리안 오커스 치고는 예년에 비해서 편성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약하고 즉 다시 말해서 상대들이 약하고 최근 상승세가 좋고 각질이 유리해서 좀 충분히 도전 가능성인 전력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강자들하고 뛰어본 적이 없다는 점이 조금은 불안 요소로고 현재까지의 전력도 조금은 열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3복승 정도는 좀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은 군매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마필은 나이언 그린 스파크입니다. 그린 스파크 같은 경우는 나이언 메탈 자마이고 레이디 프레스카입니다. 모마는 이혁 기수가 훈련을 하고 있고 나이언 메탈은 할란자 할리데이 자마입니다. 그러니까 할란자 할리데이는 지금 현재 미국에서 스톤캣 9 중에서 살아남은 몇 안 되는 혈통 중에 한두이고 국내에는 이 한란의 자마인 매니피가 상당히 좀 한 왕조를 이루었죠. 그러니까 이 매니피와 한란자 할리데이는 북의 형제마라고 할 수가 있고 모계 라인을 살펴보면 스포트라이트라고 테이크 차지 인디 자마인데 7전 4승 2착 한 번을 할 정도로 상당히 좀 좋은 능력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작년도 누키 스테이크스에서 2착을 했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문화일보배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5착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그 경주들을 본다면 근성이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앞말은 성공을 하려면 무조건 순말들한테 치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성이 없으면 살아남지 못하는데 이 마필은 근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 발전 기대치가 컸던 마필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일반 경주에서 연승을 달리면 그 대상 경주 출전을 안 하면서 차근차근 오커스를 준비했는데 직전 1300m 경주에서 코너링시 이제 외곽으로 삐지는 악벽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주행 제검을 받고 공백을 가지고 출전을 하는데 순발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기습 선행도 가능하고 선입 전개도 가능하고 근성도 있고 하지만 초기에 엄청나게 좀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생각이 됐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성장이 조금 더딘 느낌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근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 복병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마필로 판단하는데 그래도 객관적인 전력상 열세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마필은 타우루스 퀸입니다. 현재 이 17두가 출전을 하고 있는데 이 17두의 마필들 중에서 혈통만 놓고 본다면은 가장 좀 우수하게 보는 마필이 바로 이 타우루스 퀸입니다. 부마는 테이크 차지 인디고 모마는 반지의 장비입니다. 이 반지의 장비는 반지의 제왕의 형제마입니다. 반지의 제왕은 장거리를 안 뗐죠. 단거리만 뗐는데 상당한 능력치를 보여주었는데 액톤파크 자마이기 때문에 뭐 나름 스피드와 뭐 스태미너는 어느 정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액톤파크 자마들 중에서 의외로 단거리에 강점이 있었던 마필이 많습니다. 물론 액톤파크가 장거리 강점에 있는 마필들을 다수 배출한 것은
배출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단거리에서도 뭐 스미트 파티 같은 블루 다이아 같은 단거리에 강점이 있는 암말들을 워낙 많이 배출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반지 제왕도 그런 면에서 좀 단거리에 특화된 모습을 보여줬고, 근데 이마피를 가장 좋게 보는 이유는 부계 라인, 테이커 차지 인디도 거리 적성 자체가 길게 나오지만은 모기에도 상당히 긴 거리 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지의 장미의 부마는 노카드 10입니다. 그리고 그 노카드 10의 윗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크리스 S라든가 노베르토, 그리고 모계의 모계 라인이죠. 그 브로큰 바우라든가 언브라이들드, 즉 장거리에 강점을 보여줄 수 있는 유전 형제를 전성할 수 있는 마필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우러스키는 장거리에 좀 강점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입니다. 혈통적으로 최근 3연승으로 거침없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3연승을 이어오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경주 능력이 세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자체, 기록 자체도 갈수록 우수한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00m까지만 뛰어봤지만 혈통적으로 늘어난 거리가 더 유리합니다. 물론 목의 라인에 약간의 잔디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테이크 차지 인디 계열하고 이 크리스 S 계열이 미국에서 많은 결합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결합은 하진 않았지만 그 자마들도 모래주로에서도 상당히 잘 뛰었고 잔디주로에서도 상당히 잘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잔디삘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모래주로에서도 결코 약점을 보일 수 있는 마필은 아니기 때문에 전형적인 클래식 거리 적성을 가지고 있는 혈통뼈이고, 나중에 이제 힘이 차고 거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좀 강점을 보여줄 마필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상대들이 강하지만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마필로 보고 있고, 뭐 유성환 기수가 훈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마필은 해피 재즈입니다. 지롤나무의 빌리즈걸 자마이고 최상현 기수가 훈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직전 TJK 특별경주 암말 한정경주였죠. 1800m에서 선두 공략 후에 사착을 했는데 상대들이 강했습니다. 암말 강자들하고 뛰었습니다. 유일하게 3세마였는데 4세 암말 강자들하고 뛰면서 사착을 한 거기 때문에 나름 선전을 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오커스를 대비해서 1800을 최근 계속해서 1800만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을 뛰면서 2착 2승을 했고 특별경주에서도 사착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동안은 뭐 거리 적응력은 많이 키웠지만은 편성 자체는 특별 경주를 빼고는 편성 자체가 약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선두 공략하기도 힘든 편성이라서 어려운 싸움이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마필은 이 매직 클래스입니다. 컬러즈 플라잉의 선시드 자마이고 혈통은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개인적으로 우승 후보 중에 한두로 보고 있는 마필이고, 이대모가 에스키모입니다. 에스키모는 뭐 올드 경마 팬이라면 다 아실 정도로 상당히 능력치가 좋았던 마필입니다. 굉장히 우수한 경주마였습니다. 코리안 더비 3착을 했고 코리안 오커스에서도 2착을 했습니다. 더비와 오커스를 모두 나가서 우승은 못했지만은 2착 3착을 했고, 현재 이 매직 클래스는 1승밖에 없지만 그래도 대선 경주 위주로 출전을 했고, 경남 도민일보배에서 2착, 누나 스테이크스에서 3착을 했습니다. 직전에 이제 누나 스테이크스에서는 나온 자이언트와 비볐죠. 경합을 했는데 경합을 하고 나온 자이언트는 무기력하게 무너졌는데 이마필은 끈끈하게 버텼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끈기와 근성을 보여주었고, 전형적인 선행마라 앞선 공략 여부가 성적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마필 같은 경우는 중속으로, 그러니까 게이트 이탈이 우수해서 선행을 가기보다는 게이트 이탈 후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야시죠. 중속으로 선행을 장악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인게이트보다는 외곽 게이트에서 앞선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고 감없는 전개를 펼치는 게 훨씬 유리한 마필입니다. 그래서 외곽 게이트를 받는 게, 물론 최외곽 16번 받는 것은 조금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외곽 게이트를 부여받는 게 이마필한테는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리고 직전에 이제 김혜성 기수였는데 이번에는 적임인 박재희 기수가 기승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훈련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선두 공략하거나 선행을 간다면 그대로 버틸 수 있는 마필이 이 매직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마필은 원더풀 슬루입니다.
안토니오 기수가 훈련을 담당하고 있고 이대모가 월드들리 플레저입니다. 게임 온 듀드를 배출을 했죠. 게임 온 듀드 같은 경우는 34전 16승을 거뒀는데 그 중에서 지원만 6승입니다. 그리고 그레이드 경제 합치면 10승이 넘는 10승 가까이 되는 마필이고 650만 불의 상금을 거뒀습니다. 미국에서도 특급 경주마였고 장거리에 강점이 있었던 마필이고 아무래도 시스말로 못 가기 때문에 거세마이기 때문에 오랜 기간 경주마 생활을 했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 게임 온 듀드가 워낙 압도적인 경주 능력을 보여준 경주마이기에 월들리 플레저 같은 경우는 일본으로 판매가 됐죠. 일본으로 역수출이 되면서 일본에 가서는 이제 뭐 딥 임팩트와 결합을 해서 자마들을 생산을 했는데 그 자마들의 성적은 별로이지만은 어쨌든 이 월들리 플레저의 자마가 바로 이 월들리 듀드입니다. 그래서 나름 혈통적 기대치도 있는 마필이고 퍼지의 부마가 퍼지이기 때문에 북의 목의 모드를 보더라도 거리 적성은 상당히 좀 길게 나오는 마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3전밖에 뛰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2연승을 달리다 직전 1700으로 거리를 대폭 늘리고 이착을 했는데 다만 그동안 상대들이 약했죠. 비교적 상대들이 약했고 이번에는 강자들하고의 싸움이기 때문에 경쟁력에서 나중에는 차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조금은 밀리는 전력입니다. 하지만 혈통적 기대치가 크기 때문에 향후 장거리에서의 좋은 경주력이 기대가 되는 마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마필은 폴인 너브입니다. 부마는 페더럴리스트고 모마는 실버 스피닝입니다. 이대모인 스피닝 양은 에이스 스피닝, 녹포트 하브 자마들이 국내에서 단거리에서 상당한 능력치를 보여줬는데 에이스 스피닝도 8승을 거둘 정도로 뛰어난 단거리 스프린트였죠. 하지만 부계가 페더럴리스트이기 때문에 거리 적성 자체는 좀 길게 나올 것으로 보이고 문세영 기수가 훈련을 하다가 조인권 기수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누가 기승할지 모르겠는데 아마 조인권 기수가 기승을 한다면 문세영 기수는 이번에는 부산으로 원정을 안 오게 됩니다. 2연승을 달리고 1700으로 직전 거리 늘리면서 3착을 했는데 아직까지 3전밖에 치르지 않고 더불어서 아직까지 모래를 맞고 뛰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모래를 맞았을 때 어떨지 그게 미주시입니다. 선두권이 강하기 때문에 선행을 나가기 힘든 편성이고 그래서 아직까지 선입 검증은 안 된 마필이고 전력상 열세이고 약하게 봅니다. 해운대 갈매기는 밀리언뱅크의 형제마입니다. 밀리언뱅크는 머닝스의 자마입니다. 머닝스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도 최특급 시수말입니다. 뭐 제가 찾아보진 않았지만 현재 교배료가 10만 불이 넘을 겁니다. 이 자마들이 미국에서도 단거리에 뛰어난 스프린터를 많이 배출한 시스말이고 밀리언뱅크도 단거리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주고 있는 마필이고 이대모인 헤이 고저스도 고저스 드림의 자마입니다. 헤이 고저스는 고저스 드림을 배출했죠. 고저스 드림도 8승을 거둘 정도로 뛰어난 스프린터였고 그렇지만 부계가 위드 디스팅션입니다. 그러니까 위드 디스팅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긴 거리 적성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모계의 좀 스피디한 혈통과 부계의 스태미너를 잘 물려받았다면 좀 균형 잡힌 경주마로 성장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 마필인데 어쨌든 최근 6회 상금이 서울말 중 가장 적기 때문에 출전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마필은 두바이 평정입니다. 올드 패션드의 블랙 토네이도 자마인데 1800을 한 번을 뛰어봤습니다. 정도윤 기수가 기승을 할 예정이고 국내 명문 혈통이죠. 이대모가 하버링입니다. 하버링은 퀸즈 블레이드 그러니까 퀸즈 블레이드는 매니피의 자마인데 코리안 더비와 코리안 오코스를 모두 제패한 마필이었고 저로 찬스도 코리안 오코스를 우승을 했습니다. 오크스를 대비해서 꾸준하게 거리를 늘리면서 경쟁력을 키우고 있는 마필이고 선취입이 자유롭다는 것이 강점이지만 그리고 꾸준하다 이게 강점이지만은 반대로 얘기하면 결정력이 떨어진다 이게 단점입니다. 이제껏 상대를 압도하면서 뛰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일반 경주에서도 정말 저 마필 세구나 하는 느낌을 준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혈통적 기대치는 분명히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그리고 거리적 부담감도 없지만은 상대들에 비해서 전력상 열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대 모인 하버링은 워낙 뛰어난 종빈바이지만 블랙 토네이도는 아직까지 우스 뭐 나름 자마들이 괜찮은 성적을 거뒀긴 하지만 센 마필을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아직까지는 좀 약점이고, 근데 하나는 터질 거예요. 이 블랙 토네이도 자마 중에 한두는 터지는 자마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두바이 평정도 거리 부담감은 없지만 상대들이 너무 강하다. 그 다음에 살펴볼 마필은 메타블레이드입니다. 박어른 기수가 훈련을 담당하고 있는데 전형적인 혈통 자체는 클래식 거리 적성의 혈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마는 컬러즈 플라잉이고 모마는 동방 노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박어른 기수가 훈련을 하고 모마인 동방노조는 농협중앙회장부에서 우승을 했던 마필입니다. 1800에서 전형제마로 정상 여신이 있는데 코리안 오크스에서 육착을 했습니다. 혈통적으로 서두에도 설명드렸듯이 클래식 거리에 강점이 있고 선취입이 자유로운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 이제 오크스를 염두에 두고 1700에 출전해서 이착을 했는데 1700 경주이다 보니까는 편성이 너무 약했습니다. 그리고 선행을 가서 거둔 성적이라 이게 완전백하게 거리 적응을 했다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마필이고 현재까지 현재까지 전력상 열세이지만 혈통만 놓고 본다면 오히려 1800 거리의 강점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은 메타 블레이드입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마필은 점순위 고입니다. 페더럴 리스트의 강공 알파 자마이고 누나 스테이크스에서 출전을 했는데 그때 이제 이동화 기수가 이 마필을 정담으로 탔는데 이동화 기수가 낙마하면서 부상으로 이제 김효정 기수가 대타를 탔죠. 최후미에서 페이스 자체를 따라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탄력을 보이면서 올라오는 그림을 보이면서 육착을 했는데 선두권이 좀 무너진 것도 작용을 했죠. 하지만 격차가 컸고 물론 이번에는 김효정 기수에서 박태종 기수로 기수가 강화가 되었다는 부분은 분명 플러스 요인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경주 당일 이 오크스 특성상 페이스 자체가 빠르게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필의 취입 타이밍을 잡아가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기회를 잡기는 어렵지만 반대로 선두권에 몰락을 해버리면 이 마필한테도 기회는 올 수 있는데 그 기회가 좀 확률이 좀 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마필은 석세스 타임입니다. 한센 자마이고 벨 오브 더 문인데 일단 개인적으로는 혈통을 좀 상당히 좀 높게 보는 마필이고 이효식 기수가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 1800 첫 도전에서 3착을 했고 직전 내측 선입 전개를 했지만은 선행을 이끄는 이 두바이 원정대가 외곽으로 전개를 해서 그래서 내측에서 오히려 모래를 덜 맞는 전개를 펼쳤습니다. 그래서 이 마필은 제대로 모래를 맞아보고 뛴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외의 경주들 보면 굉장히 좀 외곽 뺑뺑 돕니다. 외곽 한 3열, 4열 이렇게 외곽 뺑뺑 돌면서 모래 피하는 전개를 펼쳤는데 이번에도 그런 전개를 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거리 손실은 불보듯 뻔하고 그런 손실을 이겨내고 이 경주에서 우승을 장담할 정도의 그런 경주력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거리 적응은 마쳤지만 모래에 대한 약점이 커서 특히 인게이트 내측 갇히는 순간 더욱더 불리할 수밖에 없고 능력에서도 좀 처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마필은 베르다입니다. 스승 기수가 훈련을 하고 있고 명문의 혈통이죠. 형제마들이 다 잘 뛰었습니다. 네이몬드는 문화일보배 우승했고 후리바람도 육성을 거뒀고 최강팀은 정말 센 마필이었죠. 농협중앙회장배와 문화일보배에서 이착을 했고 혈통적 기대치가 큰 마필인데 그 기대만큼 성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카우보이 칼 안말 자마이다 보니까는 승부기가 좀 부족한 게 결정적으로 흠인데 직전 경주 이제 처음으로 거리를 늘리며 1400 첫 도전에서 이착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경주는 다 실바 기수가 전개를 너무 잘 풀어낸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거리 대폭 넓고 상대들이 강해서 힘든 싸움이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코리안 오커스에 출전한 마필들을 살펴봤습니다. 일단 입상 우승 도전마로는 나온 포레스트, 그리고 매직 클래스, 나운더 퀄리티, 절곤 여정, 타우르 스킨, 이런 마필들이 우승 도전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현재의 상승세 그리고 혈통적 기대치를 감안한다면 개인적으로는 이 타우르 스킨을 가장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혈통적으로 누가 1800 거리 적승에 유리하냐, 클래식 거리의 강점을 보여줄 수 있느냐, 그거를 따로 뽑은 마필들인데, 일단 뭐 나운더 퀄리티, 타우르 스킨, 그리고 매직 클래스, 원더풀 슬루, 그리고 메타 블레이드, 이런 마필들은 클래식 거리에 강점이 있는 혈통이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번 분석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도 건승하세요. 감사합니다.